자, 6학년 1학기 사회 수업 시작할게요. 교과서 오늘 내용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되는 사건, 5.16 군사정변, 11.6 사건, 12.12 군사반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위대한 시민의 승리를 거둔 국민들은 스스로 자축하였고, 대통령 하야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는 했지만 스스로 질서를 지키면서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게 됩니다. 대통령도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제4대 대통령으로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요. 또 부통령제가 폐지가 되고 국무총리 제도를 도입하여 장면 국무총리가 지명되어 사회는 이제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2공화국인 윤보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는 1961년 5월에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4.19로 사회가 혼란해졌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이걸 가만히 볼 수만은 없다. 혼란해진 사회를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중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서울로 진격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애초에 이 박정희 소장은 사회가 완전히 되면은 나는 군으로 복귀하겠다. 내 임무는 군인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과는 달리 대한민국 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19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뒤로 후퇴하게 되고 군인에 의한 독재 정권, 군부 독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5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2번까지 하게 돼 있던 대통령을 3번까지 가능하다라고 고치더니 좀 지나서는 아니다. 횟수 제한 없다. 국민들이 뽑아주면은 언제 몇 번이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뽑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뽑는다. 간선제로 뽑는다. 이렇게 헌법을 뜯어 고쳐가면서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역임을 하게 됩니다. 자, 1962년부터 79년까지 무려 18년에 걸쳐서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을 하며 독재 정치를 이어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뜯어고친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유신이라는 말은 옛 것을 버리고 낡은 옛 습관을 버리고 더 좋은 발전적인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개혁 운동이었던 메이지 유신이 있고요. 청나라의 양모 운동 이런 것도 이제 유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말을 갖다 붙여서 대한민국엔 대한민국만의 민주주의가 있다. 우리만의 민주주의가 있다. 이러면서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뜯어고치게 되는데, 이 유신헌법이라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긴급조치권.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지만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게 되고, 또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뽑는 대통령 간선제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뽑아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4년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6년,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제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이것을 유신헌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자 1979년 10월에 참다 이제 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유신헌법의 철폐 및 군부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죠. 이것을 부마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 사회를 요구하는 이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정권에 맞서는 불순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강력한 군인들에 의한 무력으로 시민들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어둠 속으로 치닫는가 싶었는데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했고 또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던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재규가 1979년 10월 26일 날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와 함께 연회를 하는 자리에서 권총을 뽑아 박정희 대통령의 머리와 가슴에 총을 쏘게 되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이로 인해서 18년간의 오랜 독재 생활을 마치고 숨을 거두게 되죠. 이것이 박정희 정권의 오랜 독재 정치의 마침표를 찍은 11.6 사건 혹은 대통령 피격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오랜 독재 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서울해 봅니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가 온다 라는 표현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은 뭐 독재이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피살이 되었던 초유의 사태가 되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10대 대통령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피격당했기 때문에 피습당했기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 계엄사령관으로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장군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피격 사건 11.6 사건의 수사를 맡고 또 보안사령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두환 소장이 맡게 되죠. 그런데 이 전두환 소장은 11.6 사건의 수사와 보안사령관직을 겸하게 되면서 군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1980년 12월 12일 하극상을 일으켜서 자신의 상관이자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 총장을 끌어내리는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됩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최규하 대통령은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정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전부 하게 되죠.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에 이어서 대통령 자리까지 욕심을 내게 돼요. 11.6 사건으로 박정희의 오랜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 사회가 될 것이란 국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고, 이에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군사정권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생들이 자꾸 모여서 자꾸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예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5월 17일 그렇게 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직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5.17 쿠데타, 5.17 군사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독재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광주의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박정희의 장기 집권, 장기 독재 정치에 이어서 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된 11.6 사건,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또다시 군사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박정희의 뒤를 이어 전두환이 또 정권을 잡게 되고, 여기에 저항했던 우리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